급성 통풍의 발병 기전은 MSU 결정에 의해 유도된 NLRP3, 즉 인플라마즘 활성화, 인터루킨 방출 및 호중구 축적 사이의 혼선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자가염증, 즉 오토인플라메토리 디지즈로서의 통풍, 그것은 면역체계의 기능 장애 때문이다. 네, 지난 시간에 이거 토론했는데, 그러면 왜 담정격을 써야 되는지 여기 미국 국립보건원에 들어가서 논문을 찾아봤어요. 담즙산은 NLRP3 인플라마즘의 억제를 통해 염증과 대사장애를 조절합니다. 다시 읽어드리죠. 담즙산은 쓸개주스는 NLRP3 인플라마즘의 억제를 통해 염증과 대사장애를 조절한다. 그런데 여기 NLRP3 인플라마즘이 활성화되면, 그리고 거기에 때린 데 또 때렸어, 인터루킨 1의 방출, 호중구 면역 세포잖아요, 등등의 축적 사이에서 혼선, 즉 면역 기능 장애가 생겨서 이상 염증이 생긴 거야. 자가 염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촉매작용을 누가 해요? 그렇죠. NLRP3 인플라마즘이 촉매작용을 해요. 그런데 담즙산은 그 NLRP3 인플라마즘의 활성화가 되는 그 과정에서 그만 하고 억제시키는 기능이 있다. 놀랍지 않습니까? 거금 450여 년 전에 삼두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어떻게 아시고 담정격증이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삼침법은 이렇게 위대한 의학이에요. 의과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 이론이. 계속 보시면 고지혈증 치료제 중에 콜레스테라민이라는 게 있어요. 전통적으로 통풍 치료에는 콜히친 혹은 콜치신, 콜키친, 뭐 이렇게 발음이 조금씩 달라요. 네, 그것이 제1의 선택이에요. 그거 처방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콜레스테라민, 이것은 담즙이 저체되고 할 때 담즙이 많이 분비되도록 촉진하는 약 중에 하나예요. 콜레스테라민, 이것은 담즙이 정상적으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약이에요. 먼저 이것을 다시 강조드리고, 담즙산은 NLRP3 인플라마즘의 억제를 통해 염증과 대사장애를 조절합니다. 그런데 통풍 치료에 있어서 콜히친만 쓰는 게 아니라 콜레스테라민을 처방하니까 통풍에 도움이 되더라. 통풍문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요산이란 요산과 퓨린, 요산의 생리적 기능과 병원성, 요산 나트륨 1과 통풍, 통풍 통치방, 담정격의 의과학적 근거, 그리고 낮은 체온과 통풍, 풍습풍열이라는 정체불명의 국적불명의 용어는 통풍에 쓰지 말자.
언제까지 그렇게 정체불명의 용어를 쓸 거예요? 언제까지? 요산이란, 그리고 요산과 표린 겸해서 봅니다. 피드백, 복습하는 거예요. 요산은 DNA, RNA 합성 과정에서의 정상적인 화합물, 즉 퓨린은 DNA, RNA 합성 과정에 관여하는데 아데닌, 구아닌으로. 그런데 DNA 합성 과정에서 요산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그것은 순기능도 있다. 즉 요산은 항산화작용, 면역작용, 자가면역 반응 억제 등의 순기능이 있으나 자가염증 등의 면역혼란이 가중되면 크리스탈 결정체를 형성하여 염증과 통증을 증폭시킨다. 그러면 통치방으로서의 담 정격의 근거는 담낭 제거 환자들은 통풍 유발률이 높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거야. 아니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담낭을 제거한 사람들 중에 통풍 환자들이 많네. 왜 그럴까 하고 확인해 보니까 담즙산은 NLRP3의 과잉 발현을 억제한다. 삼두인이 제시한 담 정격의 의과학적인 근거가 여기서 확인된다 하겠습니다. 낮은 체온과 통풍. 통풍은 관절염 부위의 활액에 요산이 과포화되면서 시작되는데 과포화는 낮은 체온, 온도라는 그러한 조건에서 반응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많은 경우 보조요법으로 온족욕을 권하는 거예요. 통풍 환자한테는 온족탕을 하시면 도움이 돼요. 치료에 많은 도움이 돼요. 혹은 반신욕, 온탕 반신욕이나 온탕 족욕을 하시면 처음에는 다소 불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화끈거리는데 뜨거운 물이 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미련스럽게 무조건 뜨거운 물에 확 담그는 게 아니라니까. 아주 따끈따끈한 물에 확 담그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미지근한 물로 시작을 해서 조금씩 뜨거운 물을 부어.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온도로 좀 더 온도를 높이는 거지. 지혜롭게 하세요. 보조요법으로 잘 활용하세요. 그러면 통풍의 증상 발현 조건과 자가면역 통풍. 1. 대부분의 통풍은 관절염이 있는 환자가 염증 부위에 유산이 쌓이고 면역혼란 등의, 이건 자가면역이 아니에요. 면역혼란 등의 면역기능 저하 등으로 발생한다. 괄호 열고 관절염이 먼저 생기고 이 이상의 원인으로 통풍증이 겹치게 된다는 것. 요산은 자가면역 반응을 억제한다. 그러나 자가면역증의 일종인 류마티성 관절염 환자에게 자가염증 등의 면역혼란이 가중되면 요산의 자가면역 억제력이 상실되고 요산 크리스탈이 농축되어 드물지만 자가면역증 통풍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한다면 자가면역증으로서의 류마티성 관절염이 먼저 생기고 통풍이 겹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즉 맞은데 또 맞은 것, 때린데 또 때린 거야. 즉 자가면역증을 원래 갖고 있었어요. 그 이름이 병증이 류마토이드 아두라이티스 또는 류마틱 피버라는 자가면역증도 있어요. 전신에 열 나는 거. 거기에 자가염증이 겹쳤어. 그래서 드물지만 자가면역 통풍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러면 왜 자가면역 통풍은 담정격과 담승격을 같이 써야 할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같이 쓸 수 없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12경맥의 청사진에 보면 수고름풍 심포 명문상화경의 고름풍은 족소형상화 담목경의 소양상화와 상호 기량작용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포 정격을 쓴다는 것은 담승격을 쓰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담정격과 담승격을 같이 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담승격을 넣는 것에 의미가 있는 심포 정격을 쓴다. 담정격 그리고 심포 정격을 같이 쓴다. 누가 하는 말? 네 맘대로? 네 맘대로? 삼도인 친구 여기를 보니까 그런 말은 없던데. 저는요 임상 경험이 많아요. 많아요. 통풍 치료해본 임상 경험이 많아요. 아주 많아요.
담 전격증으로도, 담 습격증으로도, 또는 담 전격과 심포 전격으로 보실래요?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이경맥 청사진에 따르면 심포 전격은 담 승격의 의미를 담고 있다. 담 전격과 담 승격은 겹치는 경혈 때문에 함께 적용 불가하므로 심포 전격을 대신하여 적용한다. 누구 말 맞다나? 엿장수 마음대로?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자가면역증 통풍에 심포 전격을 담 승격 대신 적용하는 의과학적인 근거 여러분들께 공개합니다. 국소성 통풍 환자의 심낭염 및 심낭 삼출 미세 결정의 침착으로 인한 감염 또는 합병증이라는 논문이 있어요. 다시 읽어드리죠. 국소성 통풍 환자의, 그러니까 지금 엄지발가락에 통풍을 앓고 있어요. 보니까 심낭염 및 심낭 삼출 미세 결정의 침착으로 인한 감염 또는 합병증이 있더라. 통풍은 심낭염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고요산 혈증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심낭에게는 요산이 풍부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특별히 화학촉매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한, 면역 기능장애 또는 자가면역증이 겹치지 않는 한 그렇게 심각한 형태의 병증을 일으키지는 않아요. 그런데 통풍 환자의 경우 문제가 있더라. 그걸 생각하시면서 다시 읽어드립니다. 통풍은 심낭염과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고요산 혈증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심낭에게는 요산이 풍부합니다. 요산 결정, 즉 크리스탈체, 통풍 결정 등등은 때때로 심근 또는 심장 판막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통풍성의 증후와 거의 같은 심낭염이야. 거기에 통풍에 치료되는 약물인 콜히친을 써봤대요. 심낭질환에서 콜히친의 사용, 콜히친, 통풍의 제일 처방약, 콜히친은 콜히끴 아름레일 식물에서 얻어지며 고대 그리스인들은 2000년 전부터 완화제로 사용했습니다. 현대의학 시대에는 주로 통풍뿐만 아니라 심막과 흉막에 영향을 미치는 자가염증성 질환인 가족성 지중해 열의 치료에 사용됩니다. 콜히친은 그 후 심낭 질환에 대한 많은 관찰 및 무작위 연구에 초점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현재 급성 및 재발성 심낭염을 치료하는 클래스 IA 항 부정맥제로 처방됩니다. 그런데요, 지중해성 열, 유전성 지중해성 열이라고 해서 유태인 그리고 일부 아랍 민족에게서 발생되는 특별한 열 증후군이 있어요. 관절도 붓고 온몸에 열도 나고 그러는 유전병이 있거든요. 그 유전병에 콜히친을 써요. 그런데 그 유전병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여기 이 논문에 보면 자가염증성 질환이다 그랬어요. 자가염증과 자가면역 다르다 그랬죠. 그런데 또 다른 논문에 보면 역시 동일한 미국 국립보건원에 등재된 다른 논문에 보면 가족성 지중해 열은 발열의 재발 그리고 그 발작, 복막염, 폐를 둘러싼 내벽의 염증, 고통스럽고 관절이 부어오르는 그러한 특징적인 발목 발질이 나타나는 유전 질환으로 자가염증 질환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자가면역 질환 그것으로도 확인되기도 한다라는 논문이 있어요. 어떤 가족의 병증은 자가염증성이 두드러지고 또 어떠한 이 병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니까 자가면역증을 겹친 경우도 있더라. 그럴 때 콜리친을 쓰니까 도움이 되더라라는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심낭질환에서 이러한 자가염증성 염증 또 자가면역성 염증 등등 여러 병증후를 합병증으로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해 보니까 콜리친을 써보니까 도움이 되더라. 그러니까 이 논문들이 증거하는 것처럼 심낭질환과 담즙사는 또 관계가 있는 거야. 통풍과 관계가 있듯이.
그래서 담 정격은 autoinflammatory disease로서, 즉 자가 염증성 질환으로서의, 그러니까 대부분의 통풍증에 담 정격을 적용하고, 만에 하나 자가 염증성 질환인 류마토이드 아두라이티스를 갖고 있던 사람이 또 통풍에 걸렸어. 그런 경우엔 담 정격과 담 승격을 같이 써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심포 정격과 담 정격을 쓴다. 그런데 대장 정격을 써야 될 경우가 있어. 왜냐하면 삼두인 친구 요결에 삼두인께서는 면역 전문가로서 거금 450여 년 전에 면역 질환을 아주 상세히 언급하신 분이 삼두인이잖아요. 이분께서 자가 면역증, 대장 정격증이 많아. 확인해봐. 만져서 림프절이 우들두들 부어 있으면 대장 정격 써야 돼. 그랬는데 여기 대장 정격을 써야 될 우들두들 여기 림프절이 부어 있는 거, 통풍 환자, 특히 류마토이드 아두라이티스를 갖고 있으면서 통풍 질환인 사람들 중에 많대요. 여기저기 우들두들. 그러니까 조희호님 먼저 만져보세요. 턱 주변을 만져서 이 아이의 핵이 두드러지면 담 정격 그리고 대장 정격 쓰는 거야. 심포 정격이 아니고, 그 경우는 대장 정격 그리고 담 정격. 물론 여기 담 정격만 적용해야 될 원래 일반적인 통풍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만져서 우들두들 여기 림프절이 부어 있는 게 확인되면 담 정격과 대장 정격 같이 써줘야 돼요. 그래야 완전한 안전한 치료가 되는 겁니다. 삼두인 침구 요결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임상례들과 삼두인께서 어떤 요법을 제시하신 것들은 다 이렇게 의과학적인 요법임이 속속 증명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삼침법을 서의학자들이 낸 논문을 통해서 입증되어야만 그것이 합리적인 요법이다가 아니고, 삼두인은 거금 450여 년 전에 보았고 그것을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의학 용어로밖에 사용할 수 없었는데, 그와 같은 징후를 삼두인의 서의 제자들이, 그들이 이심전심으로 삼두인 황일학 선생은 과연 옳으셨습니다, 이렇게 증거한다고 봐야지. 이해하시겠죠?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면 제33장 통풍문 이제 마지막 항목, 배고픔, 주신 관절이 봄이 무는 것 같이 아픈 증, 폐실증인지라 서부 어지를 보하고 음곡척택을 사하라 폐성격. 네, 이거 맞아 토론하면 제33장 통풍문이 진도 마친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어드립니다.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